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건 폐쇄적 임용, 개방적 임용부터입니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맨 첫 번째는 폐쇄 임용과 개방 임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폐쇄적 임용은 아시겠지만 신규 채용이 최하위 계층에만 허용이 됩니다. 내부적인 승진을 통해 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사제도가 폐쇄형 임용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개방형 임용. 이미 직위분류제, 계급제의 기본 특징을 알고 계시면 내용 보시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해당 직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능력, 이걸 모두 다 공개하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모든 직위에 동등하게. 그래서 모두에게, 내부에 있는 사람만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개방형 임용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 임용은 계급제와 개방 임용은 직위분류제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점과 단점은 직위분류제, 계급제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다음 개방형 임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는 일단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두 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봤어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개방형 직위는 일단 여기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그다음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빈칸으로 한 건 경력 개방형 직위, 아주 특이한 거죠. 경력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에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했다. 100% 공직 외부에서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방형 직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공모직이 있습니다. 사실 공모직위는 완벽한 개방형 임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공직 내에서 임용을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을 넘나들면서 임용을 하죠. 그래서 해당 기관의 내부 혹은 기관 외부, 그러니까 같은 정부 조직 내인데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적격자를 공모할 수 있는 제도, 이걸 공모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방형 임용에 관련돼 있는 개방형직이 공모직이 두 개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실정법상의 분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 기준. 일단 제일 첫 번째 봤던 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임용권자가 다르죠. 국가직 공무원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요. 6급 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형태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대략 65% 정도를 이 국가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국가직 공무원은 다시 공무원에 따라서 경력직,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력직 공무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아시겠지만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적용을 받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물론 임용의 연령 제한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직업공무원제는 아니지만 일단 공무원이 평생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일단 직업공무원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직이라고 얘기하면 기술이나 연구,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래서 행정 기술 직군으로 분류가 되는 공무원, 전문 경력관, 연구지도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오정 공무원, 임기제 전문직 다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애들이어서요. 제가 여기 전문 경력관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두 군데에 빈칸을 좀 채워봤습니다. 그 다음 특정직 공무원도 너무 중요한데 특히 특정직 공무원은 여기 공무원의 예시, 법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반드시 다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정무직 공무원 들어가 볼까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내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봤죠?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를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색깔 이렇게 할게요. 선거를 통해서 취업하거나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아니면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의 예시들은 문제에서 가끔 나오니까 나중에 저랑 암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비서실장, 그 다음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국회의 전문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전문위원, 여기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임용해서
보직을 관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구분했죠. 근무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이 있고요. 상근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선택제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시간 선택제 채용은 본래부터 시간 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채용 절차를 만약에 다른 전일제로 전환을 한다. 경쟁을 통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다음 탄력근무제의 형태도 좀 볼게요. 유연근무제죠. 유연근무제는 아까 봤었던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도 하나의 유연근무제고요. 탄력근무도 원격근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차 출퇴근형 얘기하는데요. 시차 출퇴근형은 아시겠지만 1일 8시간 근무 체제는 유지를 하되 출퇴근 시간만 조정을 해서 근무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차 출퇴근형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위공무원단으로 들어갈까요? 고위공무원단은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고위직의 성과 관리를 위해 탄생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일반적인 형태, 요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부분들은 다 일반적인 이론적 고위공무원단,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공무원,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제도까지를 다 함께 설명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중심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아시겠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적재적소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직무 확대하고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고위공무원단의 보수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보수만 보실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대상 직위, 이 고위공무원단에 누가 포함되는지 고위공무원단에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제도로 가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일단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성과 연봉을 더해주게 되면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 이들을 20%, 타 부처 공무원들과 경쟁하게 되는 공모직위를 30% 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적 자원에 대한 인력 강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들이 아시겠지만 보통은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고위공무원단은 그 신분 보장이 조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적격 심사 사유가 있는 자는 직무 수행이 사유가 있는 자 중에 직무 수행에 곤란한 일반직 공무원, 고위 외무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직권 면제, 직권으로 사람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 성과 부진자의 퇴출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들어가시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 가장 높은 등급,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의 경우에는 제가 신분보장에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 이렇게 쭉 보시고 효용과 한계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적 자원의 분류, 공직의 분류는 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내일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